반갑습니다. K정치혁신연합 총선 출범식에 찾아와 주신 외빈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화요일 오후 2시에 여러분들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찾아뵙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총선 출범식에 사회를 맡게 된 박영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많은 분들이 이번 총선에 기대하시는 바가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면면에 그 의지가 또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개회 선언이라는 것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의 뜨거운 함성과 박수가 필요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의 어떤 대한민국 발전과 가능성이 여전히 무궁무진한 2024년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의 또 선택을 하게 된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이 자리가 또 마련됐다고 해도 과언 아닐 텐데요.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K정치혁신연합 출범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회 선언을 함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열렬한 지지에 함성과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명하게, 공정하게, 경쾌하게, 또 축제처럼 즐겁게 4월 10일 총선 승리를 위한 K정치혁신연합 총선 출범식 개회를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공동대표 인사말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K정치혁신연합을 열정적으로 이끌어 주실 K정치혁신연합 공동대표님의 인사말을 듣는 시간인데요. 우리 류종열 공동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저는 K정치연합 공동대표로 이대경 대표님과 함께 대표를 맡고 있는 유종열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혁신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희망이 없습니다. 원칙과 상식이 통용되는 정치를 위해서는 이번 총선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짧은 2년 동안에 나라가 망가지는 모습을 직접 지켜봤습니다. 검찰 독재로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민생 파탄으로 많은 백성들이,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에 대한 통제, 특히 독립운동에 대한 냉대로 인해서 역사가 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금 이야기한 검찰 독재, 인생 파탄, 전쟁 이후와 같은 파탄을 막기 위해서 이번 총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똑같이 다같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의 퇴행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함께 해야 됩니다. 그동안 소위 말하는 거대 정당들은 당락에 의한 정쟁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정치가 실종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정치 혐오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정치의 실종을 막기 위해서는 군소 정당들이 정책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위성정당과 같은 그런 제도로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가 이대경 대표께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밀실에서 야합하는 그런 공천은 이제는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투명하게, 당당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공천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정치 실종원에서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 혁신연합은 이런 대한민국의 정치 실정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정치 희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을 기만하는 위성정당, 밀실에서 야합하는 정치 풍토를 없애고 정말로 진심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자존감 있는 정치를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K정치혁신연합 출범식을 축하해 주시는 의미에서 축사를 듣는 시간이 이어지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축하를 하시기 위해서 축전을 보내셨는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 K정치혁신연합 총선 출범식을 축하하는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어서요 축하 영상을 저희가 하나 또 준비했는데요. 바로 함세웅 신부께서 오늘 이 자리 K정치혁신연합 총선 출범식을 축하하는 의미의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K정치혁신연합 총선 출범식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함께하면서 기도 올립니다. K정치 신선한 정치연합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젊은이들은 K문화, 또 K청년, K미래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K는 단군 이래 홍익기관 정치부와 함께 순국 선열들의 모든 삶과 정신, 항일, 투쟁의 정신을 함축한 우리 문화의 암호이기도 합니다. K를 중심으로 아름다운 정치 문화를 설정하고 설립하자는 것이 오늘 모임의 의의입니다. 특히 젊은이들로부터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이 뜻을 모아서 이 무도한 불의한 정권을 타파하고 아름다운 민족 정신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을 재건립하려 하는 것이 오늘 모임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한 모든 분들, 선후배 동지들, 청년들의 뜻을 모아 아름다운 K정치연합 혁명을 일으켰으면 참 좋겠습니다. 4월 혁명의 정신으로 선거를 통해 제2의 완결을 일으키길 바라면서 함께 꿈꿉니다. 민족 통일 협력과 함께 선열들의 순국 정신을 마음속에 담으면서 혁신 연합의 꿈을 이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영육간 건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장영달 전 국회의원께서 축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예, 자리로 여러분들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오랜만에 이 강당에 왔습니다. 오늘 K정치혁신연합 출범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동안에 준비해 오신 우리 유동열 대표님과 또 이내경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 이승
공안검사들이 독재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하면서 그 정권이 위태로울 때마다 간첩단을 생산했습니다. 아주 대한민국 검사들이, 공안검사들이 세계에서 간첩단 만드는 데는 아주 세계 1등입니다. 그렇게 커온 이 하수 집단의 공안검사 시대를 지내면서 검사 권력이 무소불위로 커졌죠. 그러다가 이게 윤석열 시대에 들어오면서 특수부 검사들이 이제는 이 공안검사 시대가 끝자락은 남았지만 그 자유민주당이라고 그랬던가 무슨 고영주라는 무슨 당이 있었는데 그 양반도 유명한 공안검사입니다. 우리가 참 그 양반들한테 잡혀 다니면서 고생 꽤나 했어요. 근데 끝머리인 것 같아. 공안검사들 끝머리. 그러다가 특수부 검사들 전성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공안검사들은 주특기가 간첩 조작하는 게 주특기고, 이 특수부 검사들 주특기는 생사람 잡아다가 파렴치범 만드는 게 주특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처럼 민주당 대표 같은 사람은 본인이 한 일이 없으면 그냥 죽을 때까지 압수수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다 가두려고 했는데 그러다가도 안 되니까 이제 칼로 찔러. 살인 테러까지 가는 거죠. 그래도 안 죽으니까 이게 고민입니다. 이제 고민. 칼로 찔러도 이게 연습을 많이 했다는데 이 와이사트 여기가 플라스틱이 들어있대. 여기가 플라스틱. 거기를 찔러가지고 이게 다 안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지금 윤석열 정권이 대단히 고민에 빠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공안으로 간첩 조작하는 거는 자기네들이 안 해봐가지고 다른 걸로 전공을 돌려가지고 이게 파렴치범으로 그냥 몰아대는데 칼로 찔러도 안 되니까 지금 큰 고민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 민주주의를 칼로 찔러서 말살하려고 하는 권력들은 말끔히 걷어내야 되는 건데 이번 선거가 걷어내는 선거 아닙니까? 이 특수부 검사 시대들을 걷어내는 선거. 그런데 국민들이 걱정들이 많아요. 민주당의 뭐 공천 파동이 많다더라. 근데 민주당의 공천 파동도 문제지만 제가 보기로는 그동안에 당 대표가 뽑혔는데 대표라고 인정을 하나도 안 한 국회의원들이 계속 공천을 받겠다고 하면 그것도 무리예요. 그런 분란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아마 나름대로 설명을 해야 될 거예요. 아무튼 우리 K정치혁신연합이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이번 선거에.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게 이번 공천 과정들이 국민들 보기에 그야말로 K정치혁신연합이 참 투명성을 확보해내는구나. 이 작업을 철저하게 잘 해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아예 지금 국민의힘은 천공 지시받아서 하니까 그건 간단하대요. 거기는 최대형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는 신경 쓸 게 없대. 고민할 것도 없대. 왜? 천공한테도 온대. 이게 오면은 그대로 가기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편해요. 과거 제가 국회 국방위원장을 했는데 황낙주라고 국회의장까지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조석으로 천공 아니고 비슷한 사람이 있나 봐. 국회의장까지 하신 분인데 이제 자꾸 하셨어요.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해요. 근데 이 어른은 저도 자주 만나서 얘기 들었어요. 천공 아닌 그 비스름한 사람이 저 진해 해군기지 국정감사에 되는데 오늘은 남쪽으로 가지 마라 그러면 절대로 안 가. 지금 윤석열 정권이 김건희를 통해서 이번에 국회의원들 한 사람도 자르지 마라. 자르면 시끄럽다. 민주당처럼 시끄럽게 하지 마라. 그러면 안 자르면 돼. 그냥 안 돼. 조용하게
성경에 보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있다는데 회칠한 무덤처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K정치혁신연합이 쟤들은 이제 회칠한 무덤으로 가는 거니까 국민들은 회칠한 무덤 싫어하니까 활력 있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그러한 이 도가니로 모든 민주 세력들을 다 초청을 해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만드는 그러한 K정치혁신연합으로 활동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네, 다음 축사는 우리 장임원 민교협 전 의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몸이 불편하는데 나왔습니다. 너무도 기쁜 마음으로 가슴이 벅차서 나왔습니다. 축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장영달 의원님의 한참 선배예요. 그래서 나이가 83세입니다. K정치혁신연합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K정치혁신연합의 플랫폼은 모든 주권자가 만나 다양한 주권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토론할 수 있는 광장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대전제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경로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목표는 자유와 평등, 그리고 정의, 평화의 가치를 우리의 삶 속에 녹여내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특히 평등과 평화를 각별히 강조하고자 합니다. 평등에 좀 더 접근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지 않으며 전쟁은 자유, 정의, 평화 모두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명분의 전쟁도 반대합니다. 전쟁 위기의 조성도 배척해야 합니다.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은 향후 30년, 1세대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과학과 글로벌 문화가 그렇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AI의 한 프로그램이 세계 최고의 천재 과학기사를 누르는 광경을 이미 목격한 바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겪어야 할 앞으로의 30년입니다. 권력을 탐하는 세력, 권력에 빌어붙는 오리배의 폐악질입니다. 직접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진로를 방해하고 민주 세력을 왜곡하고 혹독하게 탄압할 것입니다. 이를 돌파하는 힘은 역시 권력에 오염되지 않은 그리고 글로벌 문화에 익숙한 미래 비전의 청
저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번 총선에서 검찰 권력과 정치 권력의 카르텔을 원천 봉쇄하는 압도적 승리를 거두려면 청년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을 투표장으로 이끄는 정책 전략과 전술이 절대절명입니다. K정치혁신연합에 거는 기대가 바로 청년과의 연대, 직접 민주주의의 촉진, 자유, 평등, 정의, 평화입니다. K정치혁신연합 부디 미래의 비전의 에너지를 눈부시게 생산하십시오. 건투를 빕니다. 2024년 2월 10일 장임원 드립니다. 다음 축사는 우리 윤경로 위원장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윤경로 위원장께서는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 전 위원장과 한성대학교 총장직을 역임하셨습니다. 우선 K정치혁신연합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근데 앞서 축사를 해주신 분들과 달리서는 염려의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 이런저런 일로 이렇게 오긴 했지만 사실 이런 정당 문제, 정치 문제는 제가 서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래서 무척 고사를 했습니다만 순서제도는 그렇고 그랬다고 해서 달려왔습니다. 우선 제가 사양했던 것은 이 K정치혁신이라는 게 뭔지도 잘 모르면서 축사를 한다는 게 좀 마음에 걸렸고 그보다 사실 좀 마음이 걸렸던 것은 유정열 홍사단 이사장을 하시고 오랜 기간 동안 시민운동을 하셨던 유 이사장이나 특히 이내경 박사, 정원기 이내경 박사, 꼭 박사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들 박사라는 게 넓을 박자죠. 그 넓어하려면 이제 깊이 알아야 넓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기성 매스컴을 통해서는 도저히 접할 수 없는 그런 신선하고 우리가 접하기 어려운 그런 정보를 쭉 전해오는 그런 다른 백년이라는 시민단체를 쭉 이끌어오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 다른 백년 그 메시지를 바라보면서 많은 깨우침과 또 세계관에 대한 그런 새로운 인식을 많이 했는데 이런 두 분이 또 정치권으로 간다. 참 아쉽기도 하고 그럼 손은 누가 키우나. 우리 시민단체도 좀 건강하게 커나가야 할 텐데 이렇게 다들 정치권으로 가면은 시민단체는 뭘 하나 지도력을 좀 이루는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진작 알았다면 좀 말릴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장임원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시에 엄혹하고 또 우리 장현달 의원님 말씀대로 정말 이 정치가 이래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플랫폼 정당이라는 게 뭔지 저는 잘 모르지만 K정치혁신이 아까 함세훈 신부님 말씀대로 정말 새로운 이 땅의 정치 지형을 좀 바꾸고 변화시키고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늘 자리에
이제 젊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지금 많이 변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걱정이 됩니다. 과거에 이만한 우리 민주사회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를 흘리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을 다 매도하고, 저는 사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부채를 지고 있다고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친일 문제도 다뤘었는데, 이제는 뭐 내놓고 그 고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내놓고 매도하는 이런 현실 정치를 보면서 참 이래서는 안 되겠다. 바라기는 일단 이 내용 박사님, 또 유종열 대표님, 그리고 이 밖에 K정치 혁신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께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가 또 열심히 되어서 새로운 정치 지형을 좀 만드는데 우리 모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김자현 문화공간 온 이사장님께서 플랫폼 정당 K정치혁신연합 출범에 붙여서 축시를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플랫폼 정당 K정치혁신연합 출범에 붙여서 김자현. 깔딱거리며 숨 넘어가는 대지에 촉촉한 봄비 내리며 2월이 왔다. 다시금 동족 상잔의 재앙이 감도는 한반도, 절체절명 시대의 어둠 속에서 얼어붙었던 두께를 가늠할 수 없는 그 결빙을 두 쪽으로 가르는 최초의 일성. 점! 겨울 뇌관을 쪼개고 봄이 오고 있으니 조선 반도의 전 산정을 울릴 때 백두산 천지에서 승천하는 청룡, 물었던 여의주 K정치연합, 정치혁신연합, 민의의 성지 여기 여의도에 사뿐히 내려앉았네. 도덕도 일륜도 없는 폐륜의 자본주의는 기어와 난민은 배설하고 첨단이라는 미명하에 세계사적으로 지구촌 환경 초일기에 들어간 지금, 공동체보다 일신의 영달이 목표인 천박한 개인주의, 청산하지 못한 외세와 적폐에서 골골마다 악창이 창궐, 대한민국 법치는 목이 부러지고 상식이 결박당하니 절름발이 인권은 누더기 공정을 입고 추운 거리를 배회하는 2월. 그러나 도시 콘크리트 틈새에서 노란 민들레 꽃 피듯 어떤 이도 막을 수 없는 봄, 더디지만 기어코 봄은 오는구나. 괴질이 퍼뜨린 악질에 걸려 만신창이가 된 한반도, 국민의 앓는 소리 드높은 2024년 2월 27일 신의 계시인 듯 1만 년 역사의 마당에 투명한 정신의 실로 직조한 시민주권이라는 의상을 걸치고 K정치혁신연합이 엄숙하게 출범한다. 시민을 위한 시민의 시대를 여는 잔치 한마당, 열린 민주주의 시대의 횃불을 밝히며 나와 내 집단의 영달보다는 내 나라 내 조국 지구촌이라는 공동체 운명을 먼저 생각하는 거룩한 뜻을 가진 이들이여 모두 오라. K-팝으로, K-트롯으로, K-로또를 뽑듯
눈깔 똑바로 뜬 5천만 평가단이여 참가합시다. 그리하여 K정치연합 플랫폼에는 도탄에 빠진 민생을 살리러 갈 민생호, 노동자 천하지대본의 노동호, 광장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울 정치혁신호, 외세와 또한 쪽발이 외세를 싹 쓸어버릴 적폐청산호, 자본주의의 철퇴를 가할 지구환경호 등등 새 미래의 열차가 플랫폼에서 기다리고 있다네. 투명하게 공정하게 축제처럼 흥겨웠던 4월 총선 후 새 천년이 시작되면 공정의 정신으로 빈부격차 논 갈아엎을 때 더러운 인치 자취도 없는 곳에 정의의 지팡이 불평등의 턱을 헐어 자유와 평화의 숲속에 어린애들 웃음소리 드높아라. 기울어진 운동장 반듯하게 메우고 반듯하게 놓인 식탁에서 정치가 밥상임을 꽃피우며 팔도의 아지매들 들기름 헝간히 붓고 입법, 행정, 사법으로 삼색전을 붙이고 민족 정기로 빚은 막걸리로 축배를 들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 민족의 대합창 울려 퍼져라. 청룡이 나르사 갑진년 푸르디 푸른 새 역사를 시작할 다른 천년 한마당 활짝 열렸네. 오늘 행사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K정치혁신연합이 어떻게 4월 10일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것인가, 총선 승리 전략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위한 K시민정책 오디션, 이래경 K정치혁신연합 공동대표로부터 K시민정책 오디션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래경 K정치혁신연합 공동대표께서는 더불어민주당 전 혁신위원장이셨고 현재 사단법인 바른백년 명예이사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예, 함께 자리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K정치혁신연합의 아마 하이라이트인 오디션에 대한 배경과 그 절차를 설명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공동대표입니다. 앞서 축사 또 축식까지 해주신 여러 선배님들이 제가 할 얘기를 다 담아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냥 부담 없이 가벼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준비를 해왔는데요. 그때부터 저희가 민주당 지도부나 원내 정당들에게 상당히 많은 것을 요구해왔어요. 첫 번째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이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에 첫 번째는 광범하게 결집을 하고 합의된 연합을 이루어서 1대1 구도로 싸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병리평으로 회귀해서는 안 되고 미래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준연동, 연동 비례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민주, 개혁, 진보 세력들을 결집해서 정치연합, 선거연합을 해내라. 그리고 가서울정당, 위성정당 그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제3지대 플랫폼을 나와서 최소한 비례 후보만큼은 국민들 손으로 선출하게 해보자.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부분들이 아마 언론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가 병리평으로 갈 거라고
하루 이틀 만에 깜짝 놀랄 만한 발표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사연이 있을 텐데, 특히 이 자리 아까 소개를 못 드렸는데 경기연구원의 원장을 지내신 이한주 교수님이 말하자면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키워온 중요한 후견인이신데 큰 역할을 하셨고, 저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이 이상한 소리를 했어야 되는데, 홍익표 원내대표가 당신은 아버지고 나는 당의 어머니인데 하면서 간곡한 조언을 통해서 준연동 비례제를 사수했어요. 그리고 정치연합, 선거연합을 받아들여서 참 어려운 일이죠. 진보당 새진보연합에 3석씩이나 비례석을 주고 시민사회에도 내석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 진보당과 새진보연대 저희한테 크게 감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결심에도 저희가 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를 위시한 민주당 지도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와 지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천을 앞두고 주류 미디어 매체들이 비춰주는 온갖 잡음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국회의원을 하려고 그럴까요? 예? 국회의원은 우리가 통칭 뭐라고 그러죠? 선량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선량이라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위민, 위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봉사하는 자리죠. 제잘남을 과시하고 내세우면서 사적인 특권이나 특혜를 누리는 그런 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소란스러운 행태를 혹시 자기한테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중지해 주시고 공당의 결정에 승복하여 모두에게 박수를 받으며 이번 총선의 절체절명의 과제인 윤정권 심판의 축제처럼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결코 정치를 혐오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의 혐오감을 조성하고 유권자가 선거를 멀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는 안 됩니다. 꼭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 K정치연합에 입당하셔서 대한민국 정치 역사를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데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여전히 아쉬운 것은 주류 언론 매체가 공천 과정을 마치 친명, 반명의 프레임으로 씌우는 가운데 불행하게도 선거가 지는 역동적이며 이벤트적인 모멘텀이 상실해가고 있다는 점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바로 이 점이 K정치연합이 이번 총선 비례 후보들을 바로 우리들 시민의 손으로 직접 뽑도록 이벤트를 기획하고 선거 연계를 고양해서 보다 많은 사람이 투표장에 나오고자 그렇게 기획했습니다. 혹간 저희가 이 K정치연합을 만드는 과정에서 혹 반윤 전선에 혼선을 가져오고 특히 민주당 지지층을 분산시키는 역효과가 있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도 하고 걱정을 해왔습니다. 아닙니다. 안심하십시오. 저희 기획 의도와 팩트는 정확히 걱정하시는 것과는 반대입니다. 우선 비례 후보 선출 과정에서 정치에 냉담하거나 무관심한 층의 관심과 흥미를 끌어내어 이들을 선거 현장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투표를 제고하고자 함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권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여론은
뭐 신문 미디어에서 뭐 65%, 75%, 70%로 하지만 제가 볼 때는 80%에 가깝다고 봅니다. 미국의 모닝 컨설트라는 조사에 이미 80%도 넘어서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75%, 80%에 가까운 반윤 정서가 왜 민주당에 모이지 않느냐? 민주당의 지지표가 지금 35%에 고착돼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25%, 30%가 어디가 있는 거죠? 이 냉담함을 우리가 해소시켜서 이분들이 선거에 참여해서 투표를 높이면 우리는 이번 선거에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K정치혁신연합은 혹 반윤전선, 민주개혁 진보 세력이 신생할 것을 낙승으로 유도하고 낙승할 것을 압승으로 유도하는 것이 저희 첫 번째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투표장에 냉담해서 투표장에 안 나올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온다면 그분들은 80% 이상이 민주당 내지는 개혁 진보정당을 찍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투표율이 60% 이하면 민주당이 제1당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최소한 낙승을 하려면 65%에서 67%를 넘어서야 돼요. 우리가 기대하듯이 200석을 넘어서 윤석열을 법적으로 징치하고 역사의 심판을 세우려면 투표율이 70% 근접해야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저희 정치혁신연합이 하고자 하는 첫 번째, 냉담한 유권자들을, 냉담한 국민들을 투표장에 끌고 와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그 자리에 투표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가 하고자 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두 번째는 지난 4년 전 경험을 보면 3%를 넘지 못해서 정치에 진입하지 못한 원외 소수 정당 지지표 전체가 약 11%가 사표가 됐습니다. 이들 집단과 원내에 참여할 수 없는 여러 사회단체와 개인들을 이제 저희 플랫폼이 결집시켜서 배치장도 맡으면 나고 젓가락 하나는 부러지기 쉽지만 젓가락이 10개 모이고 20개 모이고 50개 모이면 천하상도도 꺾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듯 현재 원내에 진출하기 어려운 소수정당, 여러 사회단체, 정치의 뜻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을 모아서 저는 5%, 7% 그 이상의 지지를 조직해서 소수의 목소리를 반드시 정치권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이 저희 두 번째 목표입니다. 그러나 이 두 것보다 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밀실에서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졌던 공천, 특히 비례후보의 선출 과정과 순번에 이번에는 그 선출 과정과 순번의 부여 과정을 밀실에서 하지 말고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만천하에 공개해서 배심원단식으로 선발된 시민평가단의 공개적 참여를 진행함으로써 명실공히 시민의 후보, 국민의 후보를 선출해서 바야흐로 시민주권, 시민의 권력의 시대를 예비하고 실험하고자 하는데 저희 정치혁신연합의 가장 큰 뜻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배경 설명을 뒤로 해서 이제 저희가 진행하고자 하는 오디션 진행 방식과 일정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 오디션에는 문턱이 없습니다. 피선거권을 가진 모든 분들한테 문이 열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여기 참여하겠다면 웰컴이죠. 정의당의 김진우 대행 환영합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조합원들 참여하십시오. 뜻이 있는 정치에 헌신하실
참여하겠다고 하는 모든 분은 일개인이라도 모두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첫째죠. 개방된, 모두에게 개방된 고인물이 썩듯이 제가 기업 활동을 30몇 년 했습니다. 기업도 고이면 부패하고 무능하고 파산합니다. 산업도 마찬가지죠. 현재 우리나라 정치 진입이 막혔어요. 입구를 차단했어요. 대출도 안 돼. 고인물이야. 그럼 기득권화되고 부패하고 무능해지죠. 국민들은 저리 가고 자기들만의 게임, 자기 편만 바라보는 정치로 전락했습니다. 안 됩니다. 반드시 진입을 모두에게 개방하고 대출은 공정하고 엄정하고 냉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치에 새로운 바람이 일고 활력이 생기고 역동성이 생길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죠. 그래서 저희가 신청자 공방 모집을 공식적으로 오늘이 사실은 선언한 날입니다. 누구나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됩니다. 3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공지하고 아마도 3월 7일 전후에서 마감하게 될 겁니다. 그리하면 규정에 따라서 신청한 후보들을 현재 저희가 9명의 전문 심사단을 이미 구성했습니다만은 이 9명의 심사단이 2, 3일 날밤을 새워가면서 심사숙고의 과정을 거쳐서 약 20명 정도를 12일까지 선출하게 될 겁니다. 바로 이분들, 20명 후보님들이 곧 있을 공개 오디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런 압축 과정에서 혹시 우리가 필요하다면 몇 분들에게는 서류 교환 요청할 수도 있고 개별 면담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3월 16일 대단원의 이벤트의 날 공개된 오디션이 실시가 될 텐데요. 이 오디션은 첫째, 아까 얘기한 9분의 전문 심사단 그리고 무작위로 선출한 일반 시민 평가단 그리고 SNS로 바라보는 온라인을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전문 심사단과 일반 시민 평가단과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시민들의 그 평가한 점수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되고 그중 상위 순위의 일정수를 저희 K혁신연합당의 비례 후보로 추천하게 됩니다. 이때 심사 배정은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전문 심사단이 3, 일반 시민평가단이 6, 그리고 온라인 1 정도를 기준으로 배정하는 것으로 현재 전문 조직들과 세부 사항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선출된 후보들은 이러한 과정에 동의하시면 K정치혁신연합에 이제 비로소 당원으로 입당하게 됩니다. 저희가 후보로 신청했을 때는 당원일 필요가 없어요. 민주당도 좋습니다. 진보당도 좋습니다. 어떤 소수정당도 좋습니다. 어떤 사회단체 소속돼 있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20명으로 압축돼서 우선순위를 해서 이 후보로 등록할 때는 반드시 법적으로 저희 K정치연합의 당원으로 입당하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관위 규정에 따라 비례 후보를 등록하게 되어 비로소 4월 10일 선거일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의 모든 과정에서 저희는 공정성과 투명성과 축제의 즐거움을 최상의 원칙으로 해서 유권자 일반의 관심과 참여를 최대한 고양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반드시 달성하고 실현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이제 2월 29일 저희가 홈페이지를 열 텐데요.
홈페이지와 공지된 내용을 참조해서도 자세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님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과정과 계기를 통해서 K정치혁신연합은 구태의연하고 기득권에 안주하는 한국 정치의 새로운 기풍과 변혁적인 패러다임을 도입하여 궁극적으로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시민주권, 시민 권력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마중문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에 시민 여러분들의 격려와 지지 그리고 참여를 간곡히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K정치혁신연합의 실험적 성공은 바로 여러분들 지지와 격려 여러분들 손에 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결의문 낭독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서정미 안양대학교 교수님의 K정치혁신연합 출범식 결의문 낭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결의문. 우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역동성과 근본을 중심으로 진보, 개혁, 민주 세력을 포괄하는 시민 플랫폼 정당으로 시민 주권 세력에서 시민 권력으로의 대전환 시기에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밀락, 평화, 생태, 지속, 혁신의 내용을 담아 다음과 같은 소임을 천명합니다. 1. 대의민주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당과 국민발안제를 기본으로 하는 직접민주주의와 수기민주제를 제도화하고 실천하는 시민 플랫폼 창당을 만들겠습니다. 2. 시민 참여의 새로운 혁신 공천 시스템을 도입하여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고 새로운 정당 정치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3. 산업화 민주화 다음 세대를 대전환 세대로 정의하고 대전환의 주체인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치 제도를 수립하고 이들이 현재와 미래 대한민국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4. 다자주의 지향, 국제 환경에 국익우선의 외교 전략과 세계평화 전략 수립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하고 남북의 지속가능한 평화체제를 위해 한반도 플랫폼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5. AI 기술, 자율주행, 에너지, 바이오, 우주항공 신기술 등 첨단 과학기술 미래시대에 맞는 입법을 연구 추진하여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6. 기후환경위기, 저출산 고령화, 소득 양극화, 국가균형 발전, 국민 대통합 등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 수립을 위해 국가 미래 전략기구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7. 거대 기득권 양당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 주권자 국민의 대표성, 책임성, 비례성을 담보하는 공정투명하고 지속가능한 정당 정치, 의회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8. 주권 재민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 리더십으로 사회 구조와 시스템, 그리고 프로세스와 인물 발굴 등의 국가 대혁신을 통해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재창조하겠습니다. 9. 이를 통해 K정치의 모범을 창출하여 대한민국 정치를 선도하는 것은 물론 세계 속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식 K정치연구원장께서 4월 10일 총선 승리를 위한 K정치혁신연합 총선 출범식에 결의를 다지는 뜻에서
구호 제착을 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금방 소개받은 K정치연구원 원장 김병식입니다. 저는 이번 K정치혁신연합의 총괄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딱 하나가 빠졌습니다. K정치혁신연합에 대한 저희 그 조직 이름에 관한 약간의 설명을 드리고 그 구호를 제가 4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고 있는 핸드카드를 앞으로 들어주시고 그리고 카메라가 준비되신 분들은 단상에서 사진을 찍어주시면 그림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먼저 K정치혁신연합에 관한 저희 당명에 관한 설명을 살짝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2012년부터 K-팝이라는 명칭과 오디션 프로그램이 10년 넘게 진행돼서 K라는 고유명사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딥니까?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K할배, K꼰대, K떡볶이, K오뎅, K보건, K국방, K전차. 여러분들이 언론과 지면을 통해서 K가 들어가지 않은 유일한 곳은 정치입니다. 바로 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K가 우리 국민의 다이나믹, 역동성, 한세웅 신부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익인 인간의 정신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해방 이후 70년, 80년 동안 정치만 K의 역동성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아프게 했고 속상하게 했고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촛불이 그것을 입증해냈고 증명해냈고 그리고 이후에 국가 권력의 주인은 우리 국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권자가 권력을 행사하는 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시민 권력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나가겠다는 입증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K정치라는 말을 과감하게 사용하게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 대한민국 정당 정치 운동에 영어 이니셜을 쓴다라면 당연히 코리아 K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나중에는 A도 들어가고 S도 들어가고 과거 이 독일에서는 맥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당도 있었습니다. 이제 다양한 시민들의 이해와욕을 담는 정당들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혁신은 우리가 잘 아는 오디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K-팝, 우리 BTS를 만든 방시혁 회장이 있는 회사가 어마무시한 회사입니다. 2조 매출에 단기 순이익이 3천억이에요. 15%입니다. 엄청난 수입니다. 제조업체들이요 5% 단기 순이익 모든 비용을 빼고 5%의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K-팝은 한국 음악사가 아니고 경제, 정치 모든 거를 바꿔왔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치를 바꾸고 있습니다. 정치를 바꿔보자 합니다. 그것이 아주 공정하고 투명하고 누구나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시스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래서 일례로 K-팝의 결과가 어떻게 됐죠? 가수를 선발하는 방식을 바꿨더니 대중가요시장이 바뀌었어요. 요새 공중파 TV 프로그램 보는 분 많지 않습니다. 보더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오디션 프로그램 보고 있어요. 집에서 저희 집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외에 가요를 잘 안 들어요. 사람들이. 왜? 역동성과 생동감이 있거든요. 절박함이 있고. 그랬더니 가수를 선발하는 방식을 바꿨더니 음악시장이 바뀌었어요. 저희가 기대하는 건 그겁니다. 정치인을 선발하는 방식을 바꿔서 정치라는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진정한 주권자가 요구하는 정치인들을 선발하고 그들을 감시하고 그들의 성과를 인정하고 싶은 거죠. 바로 그것이 저희가 요구하는 궁극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정치를 혁신하는 것은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방법론으로 접근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
K세대까지 모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산업화 세대를 이 베이비붐 세대이기도 하고 초반은 이 한국 사회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어마무시한 세대이고, 그리고 추진력으로 말하면 대한민국 세대들 중에 짱입니다. 제가 경부고속도로나 현대 미포조선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 세대들이 갖고 있는 추진력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쌓아온 모든 성과들이 대한민국의 지혜의 자산으로 모여있다. 두 번째, 80년 광주 민주항쟁 이후 자기 헌신과 희생, 정의를 기반으로 민주화운동을 했던 많은 이 자리에 계시는 대선배님부터 동료 후배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용기의 세대입니다. 희생과 용기의 세대입니다. 그럼 다음 세대는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은 대전한 시기이고 이 대전한 세대에 우리 젊은이 20, 30대가 대한민국을 이제 재설계해야 됩니다. 제가 1987년도 유관한전 당시 이한열 여사 장례식 때 서울시청 옥상에서 조기개항을 했습니다. 저 같은 민주화 세대는 이제 당시에 87년도가 GDP가 3,500불이었어요. 지금은 얼마입니까? 윤석열이 많이 깎아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금 3번불 시대에 살 수 있습니다. 10배의 경제성장이 된 한 대한민국을 과거 산업화 민주화 세대가 만든 이 국가 시스템으로는 미래에 더 갈 수가 없습니다. 답보하고 정치하는 이 똥차가 지금 윤석열이라는 똥차가 대한민국을 막고 있습니다. 이 똥차를 밀어낼 수 있는 힘은 이 대전한 세대, K세대들이 힘을 결집하고 우리가 스스로 선배 세대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을 재설계하겠습니다라고 나서야 됩니다. 그 길을 열어드리고 싶습니다. 산업화 민주화 세대는 이 대전한 세대가 주인으로 당당히 나설 수 있고 대한민국을 재설계할 수 있도록, 재설계하는 주인으로 나설 수 있도록 선배와 어른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합의 의미는 더 이상의 이념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0년도 넘었습니다. 좌우익 이제는 그만해야 됩니다. K정치라는 말에서 말했듯이 이념적이지 않습니다. 중도도 아닙니다. 주권자 국민만 바라보고 대한민국만 보고 가야 됩니다. 그 지점에 아직 윤석열이라는 똥차, 쓰레기차가 대한민국을 막고 있기에 부득불 이번 총선은 민주세력과 개혁세력과 진보세력이 연합하고 결집해야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의 의미는 산업화, 민주화, 대전환 세대의 연합과 민주, 개혁, 진보세력의 대연합입니다. 무엇을 위해? 대한민국의 똥차, 쓰레기차인 윤석열을 몰아내기 위해서 대연합이 절실하고 간절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신 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럼 당명소개가 길었습니다. 피켓을 드시고 힘차게 거의 마지막 순서니까요.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고를 준 맨 끝에 네 글자의 주제는 몰아내자, 반대한다, 승리하자, 심판하자입니다. 자, 첫 번째, 검찰 독재, 내국정권, 윤석열을 즉각 몰아내자!